네, 안녕하세요. 강민성입니다. 네, 오늘은 영상을 짧게 찍는 것을 목표로 하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아침이고요. 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제 입장에서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주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약간 어떤 자격, 그 다음에 어떤 메달, 어떤 포장지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일개 한국에 있는 미술 학교를 나온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에 작가 활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 지식인이라기보다는 창작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아무래도 학생들을 오랜 기간 동안 만났었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교육이라는 업계에 그래도 몸을 담았었고 담은 지도 꽤 됐었다 보니까 경험치가 있어요. 학생들을 만나고 그 교육의 현장에 있었던 경험치, 물론 공교육은 아니죠, 사교육이지만. 제가 정말 많이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학생분들이 과연 수능이 끝나고 입시가 끝나서 대입이라는 과정이 끝났을 때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어떠한 것을 조금 관심을 두면서 탐구하고 공부해 나가는 삶을 살까를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다라는 학생은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어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당장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를 어떤 적어가지고 얘기를 하죠. 대학을 잘 나왔냐 못 나왔냐, 아니면 시험을 잘 봤냐 못 봤냐, 시험 성적이 몇 점이냐, 뭐 전교 몇 등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를 흔히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여기서의 공부를 그래도 할 줄 안다, 잘 한다 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그런 경쟁에서의 어떤 자격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본인이 관심 있는 바, 탐구하는 바를 그래도 각종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라도 뚫어가고 파악도 해보고 부딪혀도 보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근육을 얘기하는 거. 저는 사실 교육이라는 거는 그 근육과 그 능력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교육의 목적은. 그래서 교육을 이제 영어로 교육이 education이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하다가 educate 이런 영어 단어고, 그랬을 때 그걸 이제 어원적으로 따져보면 그거래요. educate의 그 에 앞에 이가, 앞에 이라는 알파벳이 바깥, 이제 외부 바깥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educate 할 때 그 ducate, 거기에서 이제 duc가 끌어내다,
뭐 이런 뜻이라 바깥으로 끌어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에듀케이션 교육이라는 거예요. 어원이 서구적인 언어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그다음에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 내주는 거, 끄집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의 뭐 의미 혹은 그 단어의 어원 뭐 이런 거를 모를 때부터 저는 내가 그래도 교육이라는 거를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을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연스레. 왜냐면 저는 공교육이라는 걸 초등학교밖에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뭐 지적인 능력일 수도 있고 뭐 아는 것일 지식적인 걸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상 공교육에서 받은 게 거의 없습니다. 다 저 혼자 한 거예요. 제가 혼자 공부하면서 깨지고 뭐 인강도 듣고 뭐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긴 했지만 공교육이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선택해서 어떤 수업을 들을지도 다 알아보고 찾아보고 뒤지고 별로인 것도 이제 경험해보고 뭐 이러면서 찾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중딩 나이 때부터 그 짓을 해왔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공부를 뭐 0.1%막 이럴 정도로 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공부 뭐 방법 혹은 공부법 뭐 이런 거에 대한 책을 모조리 다 뒤져서 도서관에서, 마포도서관이라고 있어요. 홍대에 있는 마포도서관, 거기가 제 10대를 다 갖다 바친 도서관인데, 물론 하다가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막 PC방 가서 놀고 뭐 이러기도 했습니다. 그러기도 했지만 어쨌든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도서관에 있는 모든 공부법 책을 죄다 뒤져가지고 뭐 의사가 쓴 거, 대학생이 쓴 거, 뭐 어떤 교육하는 선생님이 쓴 거 뭐 그냥 다 뒤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때부터 키워졌나? 뭐 사실 제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내가 찾아야 됐던, 내가 어떻게든 뭔가 뒤져서 만들어내야 됐던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공부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을 찾으면서 탐구를 한다, 이런 거에 대한 게 그렇게 막연하지도 않고 그냥 뭐 늘 해오던 것이었어서 사실은. 근데 제가 학생들을 많이 만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대부분의 학생분들은, 특히 고딩들, 중고딩들, 우리 한국의 중고딩들 대부분은 선생님한테서 무엇을 기대하냐면 바깥에서 내 안에 뭘 넣어주길 바래요. 바깥에서 내 안에 뭘 넣어줘, 정답을. 아주 맛있게 포장된 음식을 내 입으로 이렇게 넣어주기를 바래. 근데 물론 교육의 역할 중에 그런 것도 있죠. 선생님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내 입으로 넣을 음식을 맛있게 포장하는 법,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떤 음식이 맞는지 이런 거를 찾아낼 수 있는 그 근육, 그 밑바탕을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지. 뭐 선생한테 평생 수업 받을 수 없잖아요. 뭐 평생 뭐 받으려면 받을 수 있겠지만 뭐 어쨌든 결국에는 자기 혼자 그런 거를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더 쉬운 예시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물고기를 내가 낚시를 하려고 할 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물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한테 더 본질적인 그런 것을 배워야지, 물고기를 주는 선생님이 인기가 많아요. 사실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고기를 그냥 줘. 고래도 주고 상어도 주고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도 주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별로 그리 당시에 좋겠죠. 당시에 좋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자격증 결과물 성적 점수는 잘 나올 수 있어도, 그 선생님한테 딱히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인사이트를 얻어가고 더 본질적인 걸 배워가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선생님들 물론 스타 강사고 잘 가르치죠. 잘 가르치고 되게 능력도 뛰어나시고 똑똑하시고 하겠지만은, 그거는 지식을 그냥 주입시켜 주는 건데, 그거는 사실 이제 선생님들보다 AI가 더 잘해요. 물론 가끔 이제 구라도 치고 뻘소리 하고 하기는 하지만, 본인이 잘 검증만 할 수 있다면 AI가 사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인간들한테 훨씬 더 많은 걸 줄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그런 교육은 무엇이냐면, 물고기를 주지 않아요. 물고기를 가끔 가다가 굶어 죽지 않게 물고기를 주긴 하죠. 그렇지만 매번 물고기를 주면서 이 학생이 그냥 입만 벌리고 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거를 시키죠. 그래서 그 물고기 잡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 몸을 움직이게끔 하고 머리를 쓰게 하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더 좋은 건 낚싯대를 주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낚싯대를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주는 거야. 혹은 낚싯대를 만들어 보게끔도 시키는 거. 그것도 훈련을 시켜서 더 본질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무기를 직접 구조화하고 구성해보고, 그 무기를 가지고 직접 물고기를 또 낚아보기도 하고, 이런 거가 사실 더 본질적인 교육이지, 그냥 수학 공식을 하나 더 가르쳐주고, 미술 수업에다 치면은 이런 기법이 있다더라 해가지고 그리는 방법을 알려줘. 그거 물론 그 학생한테 도움이 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더 바람직하다는 그 후자의 방식으로 교육을 해서 그게 효과를 발휘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방법을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게 작가들이 하는 일이고, 자기가 자기 주제를 찾고 그거를 탐구를 하고 거기서 나름의 방식을 찾아내고 형식을 구조화해보고, 이런 것들이 작가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 힘들어요. 힘들고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일인데, 기존의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는 그것을 잘할 수 없다고요. 그걸 잘할 수 없어요. 이 학교 교육으로는. 학교에서는 제가 지금 고3들을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고3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그냥 우리 수업 듣는 친구 중에 하나가 나한테 맨날 힘들어요 선생님,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자기가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시키는 거 혹은 학교에서 하는 거는 굳이 머리를 안 쓰고 선생님이 말했던 거를 잘 떠올려서 그 선생님이 원하는 거를 하면 된대요. 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그거래. 학교에서 원하는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정답을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면 되는. 근데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우리 수업, 그러니까 이제 제 수업에 선생님 수업에 이제 나오면 너무 힘들다는 거야. 왜냐면 나는 그게 용납이 안 되고 우리 수업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게 되는 거고, 내가 말한 거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걸 바라지 않고 계속 너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거를 이야기하게끔 계속 하거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학생 입장에선 정답을 내 안에서 찾아야 되니까 그게 낯설고 힘든 거야. 근데 사실 그게 작가들이 하는 일인데, 그리고 저는 무슨 이제 저는 사실 뭐 별것도 아닌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직업이 다 없어진다 그러죠. 사자 들어가는 그런 전문적인 직업들도 이제 웬만한 거는 AI에 다 대체된다 그러고, 웬만한 실무 뭐 이런 것, 이론적인 이런 것들은. 그러면 결국에 제 생각에 돈을 벌어먹고 사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그 고유의 카드패를 가지고 생존을 하고 살게 되는 것인데, 그 카드패가 무엇인지는 부단히 연구를 하고 찾아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끔 하고 그거를 연구하고 그 카드패를 만들게끔 하는 교육 시스템이 아니에요, 한국의 교육은. 여전히 한국의 교육은 제가 학생들 얘기를 들어봐도 정답을 주고 그걸 외워. 그래서 그냥 써, 그거를. 안 그럼 틀린 거야. 그런 식의 교육이에요. 여전히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그게 교육이 나는 이 시대의 교육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이미 학력고사 시대에서 끝났어야 되는 교육의 방식인데 여전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공교육이 점차 신뢰를 잃어가는 거예요. 자퇴를 하는 학생이 점차 많아지고, 공교육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부분, 조금 영리한 학생들은 이거 뭐 학교 다녀봤자 나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겠다, 혹은 내가 혼자 뭔가를 꾸려서 해가는 게 훨씬 더 나한테 남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퇴하는 거예요. 그 학생이 훨씬 더 똑똑하고 영리한 선택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시대에서는 학교가 정말 개판이라면. 사실상 공교육의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공교육에 있으신 분들 중에도 정말 제대로 된 선생님이 있냐라고 말을 했을 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을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공무원 하기 위해서, 공무원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선생님이 그나마 나한테 좀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생각으로. 그러니까 선생을 하면서 뭐 뉴스에도 나왔죠. 학생을 뭐 죽인다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야. 이거는 사실 시사점이 되게 큰 게, 살인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있어 왔지만 선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학생을 살인한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공교육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교육 중에서 특히 공교육의 어떤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질 만한 사건이었어요. 뭐 누군가는 그럽니다. 그 사건을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뭐 여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에만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여성 남성 문제로 몰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남성이든 여성이든을 떠나서 교육을 하는 사람이, 그리고 공교육을 한다, 나라의 인정을 받고 교육이라는 업을 한다는 사람이 학생을 살인했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 부모 입장에서는 학교를 뭘 믿겠어? 선생님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 없으면 도대체 누굴 믿어야 되는, 부모 입장에서 부모인 나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지금. 물론 그러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뭐 다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공교육이라는 게 점차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공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역시 그리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제가 학생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또한 사교육은 더 개판이에요 사실. 사교육은 더 천차만별이거든요. 공교육이라는 건 그래도 뭐 나름 시험을 보고 뭐 이렇게 뽑는다고 뽑는 이런 거라도 있지만, 사교육은 그냥 뭐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거라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입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을 것이고, 또 간혹 가다가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는 뭐 입시도 전혀 상관없는 선생님들도 뭐 본다고 하시던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입시를 합격하는 게 물론 제1의 목표겠지만, 그 제1의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근육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학생 때 특히. 그걸 조금이라도 학생 때, 어렸을 때 빨리 그 능력을 갖춰놓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되게 늦게서야 자퇴를 하면서 그거를 뭐 이것저것을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학생 때부터 사실 많이 겪었지만, 이거를 내 스스로 좀 어느 정도 깨닫고 움직여보고 한 거는 되게 늦었어요. 학교 들어와서도, 한예종이라는 학교를 들어와서 그나마 조금씩 해본 것이지, 예종을 들어온 것은 그때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밑바탕이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임계치가 쌓여서 들어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어떠한 목표나 어떠한 구조를 세워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공부해보고 한 것은 이제 학교 들어와서 좀 제대로 해보기 시작을 했죠. 나도 그런 거를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걸 뭐 훈련을 해볼 수 있거나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그래서 저도 서울대 서양화를 목표로 하면서 입시를 할 때, 나름 이 학원 저 학원 막 그렇게 진득하게 오래 다닌 학원은 없었긴 했지만, 다니면서 뭐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보기도 했어요 사실. 하지만 딱히 이렇다 할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냥 뭐
그냥 보통 어떤 정도 선이냐면 뭐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려야 돼, 아니면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던가 표현 방법 새로운 걸 알려준다던가 그냥 그 정도 선이에요 다. 어떤 인간적으로, 아니면 저 사람의 삶의 태도, 혹은 저 사람의 비전, 아니면 저 사람이 저기까지 갔었던 거에 대한 과정, 그 훈련 방법, 그런 거에서 종합적으로 인사이트를 얻으면서 내가 배울 만한 선생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 선생님을 저도 만나봤지만, 있었다면 아주 그냥 머리 박고 다녔겠죠. 그 선생님한테 충실하게 배웠겠죠. 제가 그렇게 옮겨 다닌 것은 제가 뭐 팔랑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그 한예종 조형예술과에서도 3학년 때 메인 스튜디오, 그 스튜디오라는 수업이 시작되면서 한 교수님 반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학기 동안 작업을 만들고 하는 그런 수업이 시작돼요, 3학년 때. 근데 한 학기 바뀔 때마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99%는 바꿉니다. 어떤 선생님, 어떤 교수님 수업 들었다가 다른 교수님 수업도 들어보고 싶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 수업도 들어봤다가 뭐 이렇게 다 한 번씩. 근데 저는 3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4학기 4번 동안 똑같은 선생님 수업을 들었어요. 그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까 제 기준에 좋은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들면 뭐 주변 안 봐요, 사실. 그냥 절대적으로 믿고 하는 건데. 근데 그런 선생님이 없었어요, 제가 입시할 때. 대학교 가서 그래도 만난 거지. 대학교 가서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났죠. 저는 대학교 가서 동료들을 얻었다기보다는, 동료는 제 기준에 우리 대학에서 한 명 남은 것 같고, 더 많았지만 뭐 딱히, 혹은 괜찮은 동료라고 생각했지만 별로인 사람들도 많았고, 어쨌건 뭐 저한테는 선생님들이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랑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만나서 식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 선생님들이 먼저 연락을 또 감사하게 주시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 선생님들 수업은. 제가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선생님들 수업은 정말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재미없다 생각하는 수업은 막 진짜 제대로 안 하고 대충 하고 막 이래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그 선생님들한테. 어쨌든 저는 극과 극으로 그렇게 좀 극과 극을 달렸던 사람이죠. 어쨌건 간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특히 학생분들은 그 세상이 전부 다기 때문에, 우리 고3들, 고딩들은 고등학교가 전부 다야. 인생에 대부분의 인생이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져. 그래서 이게 너무 당연하고 이걸 의심할 생각조차 못해요, 대부분. 근데 그걸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돼.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 수능 성적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하긴 해야 돼요. 다만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그거는 정말 인생의 세 발의 피일 정도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 작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능 성적 조금 더 낮고 내신 성적이 조금 안 나오더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이것저것 해보는 친구들이 나중에 작가로서 작업을 더 잘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은 정말 0. 몇 %일 정도로 적어요. 그렇게 하게끔 시키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지도 않아요, 한국 교육은, 한국 공교육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돼? 그걸 또 배워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또 생기는 것인데,
뭐 어떻게 보면 교육 이상한 교육이 나은 일자리죠. 제가 하는 것들이. 그렇다고 뭐 제가 하는 교육과 제가 하는 수업이 뭐 절대적으로 정답이고 다른 건 다 구리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도 뭐 사실 애매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가 목표로 하는, 그 다음에 제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고기를 잡아다가 먹여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물고기를 잡는 낚싯대 자체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걸 훈련시키고, 그 과정을 머리 깨져가면서 자꾸 해보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보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이. 그리고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교육의 방식이. 그래서 우리 고딩 학생들은 좀 힘들어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힘들어도 사실 작가로서 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에 가깝고, 그 다음에 앞으로 본인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재산이 될 것은 사실 그거일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 역시도 그걸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시다면 학부모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공교육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시대는 이미 갔어요. 제 생각엔 가고 있어요. 완전히 가진 않았어도. 그리고 결국 각자 도생으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찾아내고 연구하면서 자기의 무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AI에 대체돼 버릴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독서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독서와 연구, 어떤 자기 나름의 공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게, 그게 차별점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 학생의, 그 사람의 차별점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책을 읽느냐, 그 다음에 그 책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물론 많겠지만,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내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재료로 엮어서 내 나름의 무언가를 산출을 하느냐, 사실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한 재료로서 독서만 한 게 없는 것이고, 독서 아니면 자기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더 인생 경험도 많이 한 분들과의 대화에서 뭐 그런 걸 얻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30분이네. 30분의 영상 시간을 통해서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난 앞으로 우리가 학생으로서 교육, 어떻게 스스로를 교육시키죠. 교육을 단순히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교육시킬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주도적으로. 그걸 이제 흔히 되게 좋은 말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자기주도 학습, 입시에서 쓰는 그 자기주도 학습이란 말은 가짜고, 그거는 사실 반쪽짜리 얘기고,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은 어떠한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자격증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하는, 나를 위해서 하는, 자기가 주도해서 하는 학습이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진정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그 과정, 혹은 그것을 훈련해보고. 그런데 다들 뭐 정답 찾기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아니면 그냥 좋은 물고기 누가 물어다 줄 수 없을까? 한예종 합격증 누가 가져다 줄 수 없을까? 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데에 또 학생들이 몰리고,
그래서 뭐 합격률이 몇 프로래. 이번에 저 학원에서 4명이나 붙었대. 그리고 거기 다 우르르 몰려가고 아무 생각도 없이.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교육이라는 게 무엇인지. 결국에 스스로를 교육시키고 스스로 더 나아지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능력이 없으면 지금 나의 상태에 그냥 머무르면서 세상은 계속 발전을 하죠. 그러니까 나아가는 세상에 비해서 나는 도태되면서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적당히 자기 수준에서 만족을 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유튜브를 보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는 학생분들은 혹은 학부모님들은 내가 아니면 자식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지길 바라는 욕심이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를 조금 어, 교육시키고 자기 스스로 학습하고 더 나아지는 어떤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돼야죠. 언제까지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한테 받아 먹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제가 학교에 가서 청강을 하는 것도요, 여러분들 이미 졸업을 했지만 가서 수업을 듣는 거는 지식을 얻고자 하기 위한 것도 물론은 있지만 인사이트를 얻고자 합니다. 인사이트. 그래서 좀 결이 다른 겁니다. 그냥 단순히 물고기를 얻어먹기 위함이 아니라 저는 시험 안 봐도 돼요. 저는 이미 학교 졸업을 해서 그 수업을 통해서 시험을 안 봐도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자격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점수나 자격증으로 취업을 할 수 있고 사회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누가 보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가서 수업을 듣냐? 인사이트를 얻기 위함이에요. 인사이트. 똑같은 수업인데도, 똑같은 내용인데도 내가 그 내용을 언제 보느냐, 언제 어떻게 내가 지금 겪는 거랑 엮어서 구조화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생산물이 또 나오고 전혀 다른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그 시간을 투자하면서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업을 통해서 또 제가 하는 수업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함도 물론 있고요. 제가 하는 수업에서도 수업을 들었던 거 아니면 내가 공부하고 책을 읽었던 거를 엮어서 더, 더 유의미하고 더 학생들 입장에서 더 유용한 어떤 이런 수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또 되기 때문에 그 재료로 쓰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수업을 듣는 목적은 되게 이상하죠?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점수 잘 받기 위해서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니고 대학 혹은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위함,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함으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게 사실 자기주도 학습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목적을 어떻게 두느냐.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분들한테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한예종 입시를 준비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한예종을 들어가게 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더 큽니다. 사실 더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쳤다는 전제하에 내가 여기서 해봤던 거를 가지고 그대로 다른 부분에서 뭔가를 해서 성취를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뭐 한예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일 수도 있고,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느냐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앞으로 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작가로서 살아가야 되느냐일 수도 있고 미리 걱정하는 친구들은 그렇겠죠. 그런 차원에서 넓은 의미의 교육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짓고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것으로 합시다. 네, 봐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